516페이지 가겠습니다. 516페이지 가시면 이제 중개 실무가 있는데 중개 실무는 7개의 장에서 전체 작년에 5개 나왔어요. 전체 5개가 나왔는데 일단 3장이 좀 중요하고 3장에서 하나 정도 나올 수 있고 5장에 이제 5장 말고 6장이 이제 부동산 거래 관련 실무법 있죠. 거기서 2문제 내지 3문제 정도. 6장에서 이제 뭐를 다룰 거냐면 주임법, 상임법, 실명법 뭐 이런 것들을 다루는데 지금 말씀드린 게 작년에 다 하나씩 다 나왔어요. 주임법, 상임법, 실명법. 7장이 이제 경매, 공매에서 뭐 한 2-3개 정도 이렇게 출제 가능합니다. 자, 이제 넘어가시면 이제 총설이 있는데 중개 실무 총설은 크게 중요하진 않고 출제할 거리도 없고요. 실무의 의의만 이렇게 알고 가실 겁니다. 개공과 의뢰인 간의 중개계약에서부터 중개행위에 의한 뭐까지 중개 완성까지 이르는 개공의 업무활동 일체를 뭐라고 부른대? 중개 실무라고 부른다. 이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넘어가죠. 자, 몇 페이지 가시냐면 뭐 뒤에 거 다 생략합니다. 안 보셔도 되고 523페이지. 이제 2장에 보시면 이제 중개 의뢰, 중개 계약. 간혹 하나 정도씩 나올 수가 있는데 중개 계약의 종류, 뭐 종류별 의의, 특징 이런 것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중개 계약은 예전에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전속 중개 계약에서 누구랑 누구 간의 계약을 중개 계약이라고 그랬죠? 의뢰인과 개공과 의뢰인. 그래서 이제 그 첫 줄만 한번 좀 보면 의뢰인의 의뢰를 개공이 접수하는 것을 하나의 계약 관계로 성립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의뢰인은 의뢰를 하는 거야. 그러면 개공은 그걸 뭘 하고 접수를 하고 그게 뭐야? 중개 계약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중개 계약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 개공한테는 아니면 적당히 있는 게 좋아.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물건 좋은 물건도 필요하고 안 좋은 물건도 필요한 거죠. 안 좋은 물건이 왜 필요하냐면 안 좋은 물건이 우리 사무실에 많이 있어야 좋은 물건이 뭐 돼? 이렇게 부각이 되는 거야. 근데 다 좋은 것만 있으면 어떻게 돼? 묻히지. 좋은지 안 좋은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다른 학원 가서 모의고사도 좀 보고 하라는 거야. 그래야 우리 학원의 장점도 알고 단점도 알게 되고 하는 거죠. 근데 막 쓸데없는 거 보고 와서 좋다고 하지 말고. 쓸데없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인테리어가 잘 됐어요. 뭐 이런 거. 그런 허접한 거 이런 거 보고 오지 말고. 인테리어가 중요해요? 그런 거 안 중요하잖아. 그렇죠? 뭐 강의하는 선생님이나 교재나 뭐 시스템 이런 게 중요한 거지 막 보고 오라고 막 인테리어가 죽이더라고 막 이런 거. 자, 아무튼 그렇고요. 한 장 넘겨보세요. 중개계약의 법적 성질. 이 중개계약의 법적 성질은 일단 민사중개계약입니다. 우리 중개계약은 민사중개계약의 반대말 뭐죠? 상사중개계약이고요. 위임유사계약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중개계약이 무슨 계약과 좀 유사하다는 거야? 유인계약과. 그래서 좀 닮았다 뭐 이런 의미로 쓰이는 거고 우리 중개계약은 무슨 계약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냐면 낙성분료식 계약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요식 계약은 없는 거지요. 요식 계약은 없고 요식 행위는 이제 뭐 이런 게 요식 행위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남녀가 이제 선 말고 요즘에 뭐라고 얘기 소개받는 거 소개팅? 소개팅 해가지고 이제 둘이 처음 만났는데 차 마시고 뭐 먹으러 갔어요? 술 먹으러 갔는데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남자애가 첫날 만난 지 3시간 만에 술 먹고 여자애한테 결혼할래? 이렇게 물어본 거야. 3시간 만에 여자애가 술 먹고 뭐라고 했어? 좋아? 이렇게 했어. 그러면 혼인 관계가 이루어진 건가요? 왜? 의사에 합치됐는데 안 됐잖아. 그래서 이거는 혼인 계약이 이루어지려면 의사의 합치는 당연하고 플러스 뭐까지? 혼인 신고. 이런 거가 없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걸 뭐라 그래? 요식행위라 그래요. 요식행위. 이런 거는 주로 신분행위 같은 거에 이제 요식성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유상쌍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유상쌍무라는 얘기는 우리 중개 계약을 하는 그 개공이 신분이 뭐예요? 상인이잖아. 그러니까 뭘 받을 것을 전제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상계약이고 물론 쌍무계약이고요. 5, 6번은 뭐 특별히 안 보셔도 되고 자, 뒷장 넘어가시면 중개계약의 유형, 특징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우리 중개계약의 유형이 되게 많아요. 여러 가지 7개 정도 있는데 일단 일반, 전속, 독점 요 세 개는 독점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구분하는 것들이죠. 예, 그래서 일반 중개계약은 독점력이 있고 없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독점인데 왜 일반이라고 부른다고 그랬냐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인다 그래서 거기다 우리 채색 하나만 해주시고 별표도 한번 할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흔한 뭐 이런 방식이고 이에 비해서 전속하고 독점은 둘 다 뭐가 있는 거야? 독점력이 있는 방식들인데 우리나라에서 많지는 않죠. 이런 것들이 그런 정도고 단독 중개라는 말이 있는데 이 단독 중개라는 거는 누구 혼자서 하는 거? 개공 혼자서 하는 거. 공동 중개는요? 여러 명의 개공이 협력해서 하는 거를 이제 공동이라고 합니다. 그럼 둘 중에 어느 계약이 좋아? 왜 좋아? 보수를 다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시험에 어느 게 좋냐라고 물으면 꼭 공동중개계약을 답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공동중개계약은 의미가 협력을 해서 하잖아. 그러니까 가장 좋은 계약이야. 뭐가? 공동중개계약. 그래서 시험에 우리 한 18회 정도 때 이렇게 나온 적이 있는데 가장 이상적인 계약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 예, 그럼 뭐? 공동중개계약. 많은 사람들이 단독계약이라고 이제 해가지고 틀렸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고 공동중개계약이 사실은 더 많이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봐요. 내가 단독중개계약을 하려면 손님을 많이 어떻게 해야 돼? 확보해야 되잖아. 어떤 손님, 어떤 손님? 매도할 사람, 매수할 사람. 네, 그런데 내가 어떤 때는 매수만 있거나 매도만 있거나 이럴 수 있잖아. 그런데 그럴 때 뭐를 하면? 공동중개를 하면 그것도 보수를 창출해낼 수 있잖아요. 그럼 뭐 하는 게 더 좋은 거야? 공동으로 해서 많이 하는 게 좋은 거지 단독으로만 고집하다 보면 몇 개 못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개공은 단독만 한다더라 이렇게 하면 주변 개공들이 뭐를 안 줘? 물건 안 주잖아. 그럼 이제 만약에 왕따 당하는 거죠 뭐. 네. 그래서 위치가 정말 좋은 자리가 아니면 단독만 고집하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람직한 제도는 아닌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가와 순가가 이렇게 있는데 정가는 픽스가 됐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의미냐면 보수를 미리 뭐 해놓고 정해놓고 하는 거를 뭐라 그래? 정가. 이에 비해서 순가는 말하자면 이제 그 인센티브를 좀 인정하는 뭐 예컨대 이제 목표 가격을 하나 정해줘. 뭐 가령 7억 원 받아주세요. 이렇게 딱 정해주고 나서 더 받는 거를 다 뭘로 인정하는? 보수로 인정하는 뭐 그런 방식이라서 능력이 좀 있는 또 경험이 많은 뭐 이런 개공들은 뭐를 좀 선호할 수밖에 없어요. 순가 중개계약을 좀 선호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순가가 그 니은번에 좀 보면 그 자체는 위법성은 없지만 보수를 미리 정한다, 나중에 정한다 이거는 위법성을 우리가 따지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순가 중개계약을 하면 개공도 사람인지라 어떻게 할 개연성이 많아요. 뭐 폭리, 그러니까 뭐 보수를 많이 받을 가능성이 많잖아. 예, 그렇게 많이 받으면 그게 금지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잠재적 무순성이 있다, 위법성은 있습니다. 예, 뭐 그런 정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예, 나머지는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533페이지, 예, 533페이지 가시고 중개계약의 서면화의 장점. 우리나라는 일반 중개계약이 일반적이니까 일반 중개계약은 구두 서면 중에서 뭘로 하지요? 구두로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중개계약은 대부분 구두로 이루어져요. 대개 90% 이상은 전화로 많이 받죠. 예, 그런데 그런 게 장점보다는 단점이 되게 많은데 그걸 구두 말고 뭘로 만들면 서면으로 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생긴데 예, 첫째 내용이 확정되잖아요. 계약서를 쓰면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뭐 할 일이 안 생기는 거야. 분쟁이 생기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예방하고 해결하는 그런 기능을 할 거고 유통시장의 근대화의 기능. 예컨대 이제 구두로 하는 것보다는 뭘로 하는 것이 훨씬 근대화된다고 볼 수 있어. 서면으로 하는 게 훨씬 근대화되는 어떤 그런 기능을 취한다고 볼 수 있죠. 옛날 복덕방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자, 여러분 시험 끝나잖아요. 그러면 저기 일산에 해일이 마을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 보면 그 해일이 마을 안에 근현대사 박물관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 이렇게 건물 하나 있는데 정말 볼만해요. 한 7, 8천 원 받는가 보더라고 1인당. 네, 그런데 돈 안 아까워.
굉장히 이제 그 볼만한 게 정말 많은데 저는 한 3시간 정도를 이렇게 보고 왔는데 정말 재밌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막 이렇게 봤던 것들 있잖아. 뭐 그러니까 왜 우리 길거리 다니다 보면 그 뽑기가 뭐야? 그 달고나 이거를 충청도에서는 띠기라고 하거든. 예, 충청도 사투리로 왜 띠기냐면 이렇게 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왜냐면 달고나를 해가지고 이게 탁 찍어주잖아. 그래서 그걸 이렇게 떼서 그 안에 원 안에 잘 떼갖고 오면 하나를 더 줘. 그래서 이거를 충청도에서는 띠기라고 해. 예. 근데 그런 것도 있더라고. 근데 그거 보면서 정말 옛날 생각이 진짜 막 이렇게 나더라고. 근데 거기 가봤더니 복덕방이 있는 거야. 그 차려져 있어 복덕방이. 근데 복덕방 하면 꼭 있어야 될 게 뭐예요? 예? 장기 바둑 뭐 이거 있고 또 고스톱도 있더라고 거기. 또 주판도 있고 가장 중요한 거가 맞아 장부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복덕방이 막 침 발라가지고 새카만 장부만 계속 넘기니까 나중에 그 장부가 어떻게 됐겠어? 아니 뭐 이렇게 막 새카만 것도 원래 새카만 장부는 이게 막 불어 막 이게 침을 발라가서 넘기니까 그런 장부가 있더라고. 그래서 정말 잘 해놨다라는 생각이 든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하도 신기해가지고 저걸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나 해서 그 관리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그 근현대사 박물관을 만든 사람이 그걸 다니면서 뭐 가령 복덕방을 하나를 차려놓고 싶다 그러면 시골 가서 복덕방을 그냥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만든 거래. 이렇게 그냥 그대로 다 갖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똑같아. 정말 볼만해요. 그래서 거기 가면 제 이름도 거기 하나 있어. 예, 제 이름 한자로. 그러니까 어디 있는지는 말씀 안 드릴 건데 그걸 한번 보고 오시라고. 거기에 보면 거기 근현대 박물관에 아주 크게 제 이름이 써 있어 거기. 한자로. 진짜. 예. 한번 봐보세요. 시험 끝나고 가보시라고. 일산 해일이마을에. 이 말씀 왜 드렸냐면 옛날에는 다 이제 뭘로 하니까 구두로 하니까 막 장부 같은 걸로 하고 그러면 좀 약간 좀 근대화됐다기보다는 전근대적인 어떤 그런 현상이 많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근대화적인 어떤 기능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다라는 거고, 투기의 예방적 기능을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서면을 쓰게 되면 무등록 중개업하는 사람들 다 근절시킬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이제 근거가 잡히니까 무등록하는 사람들 다 이제 근절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그다음에 중개 업무의 효율적 수행. 아무래도 이제 구두로 하게 되면 이랬는지 저랬는지 또다시 확인해야 되고 그러니까 번거롭잖아요. 근데 이제 서면으로 하게 되면 업무를 좀 체계적으로 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죠. 그리고 5번 제목에다가는 채색을 좀 하나 해주실 건데 5번 제목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주적 통제 기능의 강화. 이 말을 조금 쉽게 풀면 이런 말이에요. 스스로 잘하려고 노력할 수 있다라는 거야. 왜? 증거가 남으니까. 그죠? 왜 애들한테도 뭐 이렇게 잘못하고 그러면 애들한테 우리 뭐 쓰게 하는 경우 많아요. 반성문도 쓰게 만들고 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 쓰게 만들잖아. 그러면 자기가 최소한 말로 안 할게요 하는 것보다는 그걸 스스로 쓰면 자기 스스로도 좀 노력하잖아. 그걸 붙여놓고 뭐 옛날 우리 방학 시작할 때 생활기록부 어떻게 만들어요? 에? 생활기록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몇 시부터 몇 하고 뭐 이거 하잖아. 근데 그날은 좀 지킨가? 예, 그날은 좀 지켰잖아. 그날은. 근데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완전히 안 지키잖아. 다음 날부터 뭐 이거 전부 자잖아, 그지? 예. 그게 봐요. 자주적 통제 기능의 강화가 같은 말로 하면 관에서 통제할 일은 그만큼 뭐 한다는 거야? 약화, 줄어든다라는 효과. 같은 말입니다. 예, 그건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넘어갈게요. 이제 3장으로 갈게요. 538페이지 한번 가보시면 중개대상물의 조사 확인 뭐 이렇게 있는데 이 중개대상물의 조사 확인 이 부분이요. 이제 왜 필요하냐면 확인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왜? 확인 설명을 하려면 물건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돼? 없어도 돼? 있어야지. 그런 거를 수집하는 단계를 조사, 확인 단계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거고, 밑에 이제 1번의 조사 확인 방법이 있는데 크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1번 제목에 보니까 누구로부터 확인하는 방법이 있죠? 의뢰인으로부터. 여기서 의뢰인으로부터 확인한다는 것은 이 의뢰인이 권리를 뭐 할 사람이야? 이전할 사람. 그래서 많이
테니까 물어볼 거고요. 오른쪽에 넘어오니까 뭘로 확인하는 방법도 있지? 공부를 가지고 확인하는 방법. 공부에는 크게 무슨 공부랑 무슨 공부가 있죠? 대장류하고 등기부류. 그럼 대장에서는 뭐, 등기부에서는 뭐? 대장에서는 표시관계, 등기부에서는 권리관계, 뭐 이런 거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공부를 우리가 떼어보고 뭐 그렇게 하는 거죠. 뒷장 가시면 이제 공부라고 볼 수 있는 것 중에 이제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같은 것이 있는데, 이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는 토지 중개할 때 필수예요. 그러니까 토지의 이력서라고 생각하시면 돼. 토지의 이력서. 토지가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죠. 그러면 꼭 뭐를 떼어봐야 돼, 우리가?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토지의 가치를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일종의 이력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뒷장 넘기시면 그거 말고도 우리가 이제 실무에서 떼어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많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 뭐 맨 마지막 거만 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 요거 제가 한번 좀 보여드린다고 했는데 잊어버려 버렸네. 부동산 종합증명서 있죠. 이거 아직 못 보셨죠? 한 번도. 요거 한번 제가 한번 갖다 드릴게요. 그 부동산 종합증명서를 떼면 그 종합이라는 거 있죠. 그죠? 그 종합이라는 단어에다가 채색 한번 해주시고, 뭘 종합해? 아니, 부동산을 종합하는 거 아니고, 그 표시관계, 그 다음에 뭐 권리관계, 심지어는 도면까지. 뭐까지? 도면까지. 그래서 사실 위에 있는 것들이 필요가 없어 이제. 그러니까 뭐만 띄면 되는 거야. 종합증명서 다 나와. 거기 종합증명서에서. 그 종합증명서는 18개의 각종 공부를 통합한 공적 장부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거고, 그거 한번 나올 수 있으니까 알고 계십시오. 무슨 증명서? 종합증명서 알고 계시고요. 현장 답사는 왜 하는 거냐면, 현장에 가야만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 없어? 있죠. 뭐 대표적으로 우리 지세 같은 거, 건물 같은 경우는 방향 같은 거, 이런 거 현장에 가지 않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등기부는 공신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권리자가 누군지 확인하는 그런 절차들이 필요한데, 그런 게 현장 확인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뒤에 넘어가시면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상태에 관한 자료라든가 뭐 현황 같은 거, 이런 것도 현장에 가야만 알 수가 있겠죠. 여러분 현장에 갔어요. 그 지역이 발전할 것 같아, 안 발전할 것 같아, 이런 것 좀 알 수 있어 없어요? 있지.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 이 느낌. 그래서 느낌 없어요? 그런 거? 있잖아, 느낌. 그래서 그런 느낌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현장에 가는 거죠. 해서 이제 누가 좀 많으면요, 어디를 갔는데 누가 많아? 애들이 많아. 애들이 많으면 뭐도 많게 돼 있어요. 소비도 많게 돼 있고, 그리고 사람들의 인구 유입이 많은 거야. 근데 어디를 갔는데 애들이 아무리 찾아도 애들이 없는 거야. 그리고 이제 노인 양반들만 간혹 한번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러면 그 지역은 죽어가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런 데는 절대 투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느낌으로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넘기시면 조사, 확인할 사항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조사 확인할 사항 제목 옆에다가 가로 하나만 열어주시고요. 조사 확인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때문에 하는 거라고 그랬냐면요, 확인 설명. 그래서 무슨 사항과 같아요? 확인 설명 사항과 같죠. 그렇죠? 예.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좀 구체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면, 토지에서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할 건데, 일단 소재에서부터 면적까지는 뭘로 확인하면 되겠어요? 대장. 예, 근데 경계는 대장으로 확인할 수가 없잖아. 그럼 경계는 뭐? 경계점 좌표 등록부 맞긴 한데, 그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가지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게 숫자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뭐가 좀 좋아? 도면. 물론 이제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틀린 건 아니에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으면 이제 그 정확하게 알 수는 있지. 대신 누가? 우리가 전문가가. 그건 전문가가 알 수 있는 거고, 우리는 전문가는 아니잖아. 그렇지? 예. 그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시면 지형이라는 게 있는데, 지형은 땅 모양이라는 뜻이에요. 뭔 모양? 땅 모양. 예. 그 땅 모양은 뭘로 확인할 거야? 지형도도 좋고, 지적도 같은 거, 뭐 이런 걸로 확인할 거지, 그치? 예. 근데,
지형을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을 조사한다라는 건 맞지 않아. 왜 현장을 조사한다는 건 맞지 않냐면 땅이 손바닥만한 땅이면 현장 가서도 모양이 어떤지 알 수 있지. 근데 땅이 만약에 한 500제곱미터 정도만 돼도 땅 모양이 안 보여. 이게 네모난지 세모난지 잘 구분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럼 그런 거는 올라가서 봐야 되거든. 어디에 올라가서 봐야 돼? 산이 없어. 그럼 어디? 큰 건물 옥상 같은 데 올라가서 봐야 되는데 옥상도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어쩔 수 없이 헬기 빌려야 되잖아. 그렇게 하면 번거로우니까 도면을 띄워보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형은 도면 확인이 정확해. 지세는 무조건 어디 간다고 그랬죠? 현장 확인. 왜 현장 확인을 해야 돼? 안 나오니까. 안 나오니까 도면에. 그래서 이거는 현장에 무조건 나가야 되고요. 건물에서는 소재지 쪽에 우리 요거 한번 예전에 한번 써드렸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다가구하고 다세대가 좀 시험에 잘 나오는데 다가구는 일단 단독주택이니까 뭐까지만 집원까지만 특정하면 되는데 다가구는 무슨 주택이라서 공동주택이니까 소재 집원은 물론이고 동호수까지 꼭 특정해 줘야 돼. 건물에서의 표시는 요게 좀 중요하고요. 요거 별 2개. 요거는 우리 과목도 중요하고 등기, 민법 다 중요해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다가구, 다세대 잘 구분할 줄 아실 거고 건물의 구조는 건물을 뭘로 만들었느냐의 뜻이에요. 건물을 뭘로 만들었느냐 그런 뜻인데 뭘 떼보면 알 수 있냐면 대장. 건축연도도 대장을 통해서 확인할 거고요. 건물의 면적도 뭘로? 대장. 뒷장 가시면 건물의 용도. 우리나라는 건물의 용도가 몇 개가 있죠? 29개가 있어. 29개. 그래서 29개의 건물의 용도가 있는데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역시 건축물 대장을 보면 알 수 있죠. 지목은 28개. 건축물의 용도는 29개. 뭐 이렇게 있습니다. 건물의 방향은 무조건 어디 가서 확인한다고? 현장. 그 다음에 이제 권리관계. 권리관계는 크게 2가지로 나눈다 그랬죠. 제목 옆에다 이렇게 양갈래 한번 해주시고요. 뭐 되는 권리가 있고요. 등기되는 거, 등기되지 않는 거. 그러면 등기되는 거는 뭘로 확인해? 등기부로 확인하면 되는 거죠. 등기 안 되는 건 현장. 현장 확인을 확인할 거고요. 그럼 우리는 권리 분석을 할 때는 2가지 다 해봐야 되겠네? 뭐도 띄워보고, 등기부도 띄워보고, 현장에도 가봐야 돼요. 이런 어떤 사무들이 꼭 필요합니다. 거래 예정 가격 같은 게 있는데, 거래 예정 가격은 누가 정하는 거냐면, 의뢰인이 정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요. 의뢰인이 정하는 가격을 희망 가격이라고 해요. 근데 대개 그 의뢰인이 정하는 가격은 말도 안 되는 가격을 갖고 오죠. 왜? 아니 우리 집이 참 좋은 집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우리 집은 거지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잖아. 그러면 좋은 집이니까 많이 받아달라고 할 거 아니야. 근데 사실은 그게 객관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니까 개공이 감정평가를 해서 요 정도 가격이 아니면 쉽지 않아요 라고 의견을 제시할 거 아니야. 그 가격이 바로 뭐야? 거래 예정 가격이에요. 정리. 거래 예정 가격은 의뢰인이 정해 개공이 정해. 개공이 감정평가를 해서 정하는 가격이 예정 가격이다. 우리가 학계론에서 감정평가론 배우죠.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정 가격을 산출해내기 위해서. 자, 뒷장 가시면 이제 토지 이용 계획이라든가 뭐 공법상 거래 규제나 이용 제한 이런 거 당연히 확인해 줘야죠. 어떤 토지가 있는데 집을 지을 수 있는 토지가 있다고 하고 A. 어떤 토지가 있는데 집을 못 짓는 토지가 있어 B. 그럼 어떤 토지가 훨씬 좋은 토지야? A 토지가 훨씬 좋은 거지. 근데 토지가 그게 극명하게 갈려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건축이 가능한 토지가 있고 건축이 안 되는 토지가 있단 말이야. 그럼 그런 걸 알려줘야 돼? 알려줘야지. 우리 그런 거 알으려고 뭐 배워? 공법 배우잖아. 공시법 아니고 공법. 공시법은 이제 뭘 하려고 배우는 거냐면 대장, 등기부 뭐 이런 걸 이제 하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토지 이용계 확인서 같은 거 껴보고 그러는 거고요. 우측의 이용 제한하고 거래 규제는 구분할 줄 아셔야 돼. 이용을 제한하는 거는 뭐를 제한하는 걸 이용 제한이라고 하냐면 사용 수익 권능을 제한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좀 들자면 뭐 집을 꽉 차게 짓고 싶어 내 땅에다가? 그럼요. 높게 올리고 싶어? 예, 몇 층 정도?
500층 뭐 이렇게, 예? 500층 뭐 이렇게. 예. 근데 그렇게 짓지를 못하잖아요. 그런 건 이용 제한이라고. 근데 이제 거래규제는 뭐냐면 내 맘대로 팔고 싶은데 관청에서 관여하는 거야. 뭐 가장 대표적으로 토지거래 허가 같은 거. 그러니까 이거 왜 거래규제냐면 토지거래 허가는 그냥 하지 말고 뭐 받고 해. 허가 받고 해. 농지 같은 경우에는 너 그냥 하지 말고 뭐 받아. 농지증 받아. 뭐 이런 거가 이제 거래규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가끔 그 박스 왼쪽 오른쪽 거를 섞어요. 섞어놓고 다음 중 이용 제한 아닌 거 뭐냐. 다음 중 거래규제 아닌 거 뭐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데 의미 파악만 해보면 대충은 맞춰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예. 거기는 없는데, 거기 있구나. 접도구역 같은 건 뭐겠어? 이용 제한 같은 거지, 접도구역. 접도구역이 지정이 되면 이제 건축이 안 되니까. 그쵸?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5번, 6번, 7번은 한번 묶어볼까요? 5번의 상태, 6번의 상태, 7번의 환경 조건까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뭐한 것들이라서. 세부적이다라는 게 뭐냐면 굉장히 뭐한 거야. 좀 민감한 부분들, 굉장히 민감한 부분들, 그러니까 살면서 접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누가 조사하기가 아주 힘들어. 개공이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그런 거는 물어볼 거라는 거지. 누구한테? 이전 의뢰인한테. 뭐 그렇게 이해하실 거고. 8번 입지 조건은 이제 우리가 현장 나가서 보면 됩니까? 예, 입지라는 거는 얼마나 좋은 자리에 차지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인데 주택 같은 경우에는 거기 이제 세부적인 것 중에서는 교육시설, 학군 뭐 이런 것들이 가장 입지를 정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예. 뒷장 가시면 이제 그 조세도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조세는 어떤 조세만? 취득에 따른 조세만 조사할 건데 이유는 왜 그렇죠? 우리가 확인 설명을 누구한테 할 거니까? 취득 의뢰인. 그러니까 우리 아까 확인 설명과 조사 사항은 똑같다 그랬잖아요. 이 확인 설명 자체가 취득 의뢰인 때문에 하는 거니까 조세는 우리 무슨 조세만 조사하면 좋겠다고요? 취득에 따른 거. 예. 자, 우리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나가고요. 그 프린트 좀 보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7주차 프린트 한번 꺼내주시고. 자, 노마자 1번의 중개 실무에 의의. 자, 무엇으로부터 무엇까지의 업무 활동 일체를 중개 실무라고 했죠? 중개 계약 좋아. 중개 계약 좋고, 중개 의뢰도 좋고, 중개 계약, 중개 의뢰 아무거나 쓰셔도 좋고. 자, 뒤에는요. 중개 완성. 그건 이제 중개 완성이라고 해야 되고. 자, 노마자 1번의 중개 계약의 서면화에 따른 기능에서 자주적 통제 기능이 강화된다 그랬죠? 이걸 같은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관주도의 통제 강화. 관주도 통제의 약화. 예, 약화. 예. 그럴 수 있죠, 사람이. 강의하다 보면. 여러분 실수 안 해요? 하잖아. 그럴 수 있지 뭐. 예. 갑자기 울컥해가지고. 아니, 제가 실수했는데 뭐 이렇게 저를 이렇게 빤히 쳐다보시길래 제가 엄청 잘못한 것 같지 않아요? 자, 유통시장의 정비, 근대화의 기능 이런 거 꽤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분쟁의 해결 기능, 예방 기능 다 하고 투기의 예방적 기능, 기본적 내용의 확정 기능. 기본적 내용의 확정이 왜 되죠? 이제 이랬는지 저랬는지 확실하게 정해진다 이 말이잖아요. 적었으니까. 여기 확정 기능이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큰 거지. 기본적 내용의 확정. 전화로만 하면 뭐 얼마에 팔아달라고 했지? 헷갈리잖아요. 그럼 또 전화 봐야 되고 또 전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생기는 것들이고. 자, 노마자 3번의 중개의뢰, 중개계약 같은 말인데 독점성을 가지고 세 가지로 구분하잖아. 이거랑 전속이랑 독점. 뭐 들어가야 돼? 일반. 자, 세 번째 독점 중개계약은요. 개공한테 굉장히 유리해요. 왜냐면 독점력을 갖고 시작하니까. 그래서 이게 기업화되는 경향이 생겨요. 기업화. 기업화 경향이 무슨 말이냐면요. 자, 요즘에 우리 커피숍이요. 한 10년, 10년 전만 해도 이 근처에 커피숍이 만약에 있었다면 제목이 뭐였을까요? 상호가. 뭐 길다방. 뭐 이런 거 있었겠지? 예, 근데 지금은 뭐가 없어? 다방이 없잖아, 다방이. 그럼 다 뭐만 생겨?
뭐 스타벅스니 뭐 그런 것만 자꾸 생기잖아. 이런 걸 기업화 현상이라 그래. 그러면 기업화 현상이 좋은 거야? 좋을 수도 있지만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지. 뭐가 안 좋아? 그러면 영세한 이런 그 자영업자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지. 제과점도 다 죽잖아, 지금. 제과점도 다 뭐가 생겨. 이제 프랜차이즈만 다 생기고 기업화되는 그런 현상이 좋은 건 아닌데, 미국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 중개업 하려면 프랜차이즈에 가입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거죠. 뭐,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래도 좀 이렇게 나름, 뭐랄까요, 자영업자들이 좀 잘 살아있는 업종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중개업이. 프랜차이즈가 없잖아. 그지? 네, 그러니까 막 다양하잖아. 아주 다양하잖아. 그지?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독점 중개로 가면 좋은 것도 있지만 기업화 현상이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결코 좀 좋은 측면도 있지만 좋지 않은 측면도 있다. 밑에 이제 정가하고 정률이 있는데 정가는 가로원으로 정하면 그게 뭐야? 정가. 옆에 가로 퍼센트는 정률. 이렇게. 거기다 뭐 적는 거 아니에요. 네, 그냥 정가와 정률이라고만 하시면 되고. 자, 정가 정률 밑에 뭐라고 하셔야 돼? 그러니까 자체가 위법은 아니지만 금품을 초과하면 금지가 되는 거. 순가. 예, 순가. 참여하는 개공의 수가 혼자다. 예, 이러면 단독 중개인데 단독 중개는 역으로 생각하면 의뢰를 누구한테 받은 거야? 양쪽에. 이걸 뭐라 그래? 쌍방 의뢰. 그 밑에 공동 중개는 일방 의뢰죠. 한쪽만 의뢰 받잖아. 그리고 그 공동 중개 맨 끝에 보면 가장 모한 계약이다. 이상적이다. 가장 뛰어난 계약은 공동중개. 단점이 없는 계약이죠. 밑에 문제. 중개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거래계약은 성립될 수 없다.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중개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거래계약은 성립될 수 없대. OX. X. 왜 X? 거래계약은 다 자기들끼리 합의해도 가능할 수 있잖아. 당사자끼리. 성립될 수 없다. 틀렸고, 두 번째. 중개계약은 중개보수 청구권의 발생 요건에 해당한대. 지지난주 배웠었던 거예요. 5. 보수 청구권을 발생시키죠. 세 번째. 순가중개계약은 거래 당사자가 거래 가격을 미리 정하지 않고 거래 가격을 개공에게 일임하는 방식이래. OX. X. 그게 아니라 목표 가격을 정해줘. 뭐 7억 받아주세요. 이렇게. 그럼 정해주고 그거보다 많이 받아야 그게 이제 보수로 되는 방식이죠. 100% 일임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자, 밑에 순가중개계약이 법상 금지되지는 않는데, 금지되지는 않아.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금품 초과 수수면 안 되는 거고. 자, 밑에 중개계약은 쌍무계약에 가까운 특수한 변무계약에 해당한다. OX. X. 우리 중개계약은 아까 유상 쌍무계약이라고 했죠. 그래서 편무계약은 없어요. 우리 법에는. 요식계약도 없고. 자, 밑에 전속중개계약은 표준계약서 사용이 강제되므로 여기까지는 맞죠. 강제되는 건 의무일 뿐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요식계약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요식이에요. 구두 체결한 전속중개계약도 유효하게 성립이 돼요. 그래서 요식성은 없고. 고문제 별표. 자, 밑에 중개계약을 서면화하게 되면 중개보수의 자유로운 약정이 가능하다. 중개계약을 서면화하게 되면 중개보수의 자유로운 약정이 가능하다. OX, X. 우리나라는 중개보수의 자유로운 약정이 금지됩니다. 테두리가 다 정해져 있잖아요. 주택은 시도조례, 주택에는 국토부령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정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자유롭게 정하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아주 좋겠지. 왜 아주 좋겠어? 능력대로 받아도 되는 거니까. 그러면 다른 거 할 거고 중개업이 최고 좋은 거지. 이 세상에서. 더 좋은 게 뭐 있겠어. 그죠?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면. 자, 밑에 일반 중개계약이면서 동시에 전속일 수는 없으나 이 두 개는 결합이 안 돼. 왜 결합이 안 되냐면 반대말이라서. 일반은 독점력이 없다 이런 뜻이잖아. 근데 전속은 독점력이 있다라는 뜻이니까 결합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전속이면서 동시에 공동중개계약일 수 있냐? 그럴 수 있죠. 그거는 구분 내용이 다르니까. 자, 여기 잠깐 저를 보시면 요렇게 구분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는 결합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요거랑 결합시킬 수 있어? 예. 요거랑 결합시킬 수 있지. 그죠? 예. 그러니까 구분이 다르니까. 예. 그런 의미예요. 자, 이제 뒤에 넘어가시면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돼요.
노마자 4번에 조사 확인, 1번 의뢰인으로부터 확인하는 게 있는데 뭐에 관한 자료를 우리가 의뢰인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죠? 상태에 관한 자료. 옆에 땡땡은 이렇게 쓰세요. 상태에 관한 자료는 누가 누구한테 요구하는 거지? 개공이, 그렇죠. 개공이 이전 의뢰인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권리를 이전할 의뢰인에게 요구하는 거다. 요거 중요. 왜 이전 의뢰인에게 요구해야 돼? 그 사람이 알 수 있으니까. 자, 공부상 확인 이렇게 이제 있는데 2번 박스에 보니까 토지 대장, 임야 대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대장은 면적 같은 게 있죠. 그죠? 면적. 밑에 지적도 임야도 내려오면 도면에서는 뭐? 경계. 지형도 괜찮아. 예. 경계, 지형 이런 거. 건축물 대장에서는 대장이니까 면적 뭐 이런 거. 또는 뭐 용도 이런 거. 건축물 용도 뭐 이런 굉장히 많죠. 그런 거에는. 환지 예정지 증명원에서는 환지에 대한 정보를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환지의 위치라든가 환지의 면적이라든지 환지의 지목이라든지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환지 거래할 수 있어 없어요? 있잖아. 예, 환지 대상인 토지도 중개할 수 있고. 그럼 뭘 꼭 떼봐야 되겠네? 환지 예정지 증명원. 이건 사업 시행청에서 발급해요. 자, 다시 환지 예정지 증명원은 누가 떼어준다고? 사업시행청에서 발급하는데 환지 대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는 꼭 떼어봐야 돼요. 우측의 등기사항 증명서는 뭘 확인할 수 있냐면 권리관계, 그렇죠? 여러 가지 권리.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에서는 크게 나누면 두 가지를 확인하는 거야. 이용제한 거래규제 이런 거 확인할 수 있죠. 이용제한 거래규제. 그 다음에 가족관계 증명서에서는 어떤 거 확인할 수 있을까? 한번 잘 생각해 볼까요? 가족관계 증명서에서는 행위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 소유자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미성년자인지 아닌지, 예. 그 다음에 미성년자면 그 미성년자의 친권자는 누군지, 뭐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걸 가족관계 증명서라고.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도 마찬가지야. 뭐를 확인할 수 있어? 행위 능력자와 그들의 법정 대리인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문제. 등기부와 대장이 표시사항에서 일치하지 않은. 뭐에서 일치하지 않대? 표시. 양 공부가 있는데 표시에서 일치하지 않대. 그러면 뭐를 기준으로 해야 돼? 대장.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으면 등기부. 그 문제 별표 2개. 아주 중요하죠, 그거. 자, 두 번째.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하여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인 친권자를 확인할 수 있대. 잘 생각해 보셔야 돼. 자,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서 친권자 확인을 할 수 있대. 친권자가 누군지 생각하면 돼. OX? X. 왜? 이거 그쵸. 가족관계 증명서를 가지고 확인해야지. 친권자는 부모니까. 자, 세 번째. 부동산 종합증명서를 통해서 중개대상물의 표시사항과 권리관계 모두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OX? O. 그거를 합쳐서 뭐라 그래? 종합증명서. 심지어는 뭐까지 들어간다고? 도면까지. 예, 도면까지. 예. 자, 3번이요. 중개대상물의 현장 확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적 사항에서는 토지에서는 요거가 되게 중요하죠. 뭐 있죠? 높낮이를 뭐라 그래? 지세. 예, 지세 현장 확인. 건물의 경우에는 이거. 건물의 경우 이게 뭐지? 방향. 예, 건물의 방향 이런 거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에 갑니다. 예, 거기 권리관계 쪽에서 법정지상권에서부터 맨 마지막에 임차권까지 쭉 채색해 주시고요. 별표도 좀 해주신 다음에 옆으로 화살표 하시고 걔네들은 다 뭐 된 애들이야? 등기가 안 되는 애들이야. 예, 그래서 등기되지 않는 이렇게 쓰세요. 등기되지 않는. 그럼 이건 당연히 어디에 가서 확인해야 돼? 현장에 가서 확인해야죠. 밑에 건 한번 읽어보시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요거 자료 7주차 자료 가져오십시오. 예, 이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